한국 야구 역사에 정말 많은 위대한 투수들이 있었죠. 근데 선동열, 이 세 글자만큼 압도적인 이름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국보라고 불렀어요. 근데요, 단순히 야구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 그는 마운드 위에서 모든 걸 지배하려 했던, 그러니까 완벽한 통제라는 개념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선동열 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 무표정. 왜 우리는 그가 마운드 위에서 막 기뻐하거나 아쉬워하는 모습을 거의 기억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포커페이스 안에요, 그의 위대함, 그리고 훗날 그를 따라다닌 수많은 논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선동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뛰었던 시대, 그가 군림했던 그 무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1980년대 한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82년에 프로야구가 딱 출범했는데 이게 그냥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기에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존재였죠. 특히 선동열 선수가 뛰었던 해태 타이거즈. 이 팀은 호남 지역의 자존심 그 자체였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선수들에게 야구는 정말 처절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선동열이라는 압도적인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과자 광고, 감기약 광고 안 나온 데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시대가 간절히 원했던 완벽한 영웅의 모습이었죠. 모든 위대한 영웅 이야기에는요, 필연적으로 위대한 라이벌이 등장하잖아요. 선동열에게는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정말 완벽한 대립구도였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투지의 최동원,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냉정함으로 마운드를 지배하는 선동열. 이건 그냥 야구 경기가 아니었죠. 영원함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이자 그 시대 최고의 서사시였습니다. 자, 이 기록 좀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1987년 5월 16일, 두 전설이 연장 15회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어요. 선동열 투구수 232개, 최동원 209개. 아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그냥 혹사도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비판이 아니라 바로 투혼의 상징으로 칭송받았다는 겁니다. 시대가 에이스에게 요구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선수 선동열을 불멸의 신화로 만들어준 이 영웅적인 투구가 훗날 감독 선동열이 투수 혹사라는 비판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그 철학의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선동열은 어떻게 그렇게 마운드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술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의 지배를 가능하게 한 핵심 무기, 바로 고속 슬라이더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슬라이더가 아니에요. 당시 타자들 말로는 이건 그냥 공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투구 폼에서 어떨 땐 날카롭게 휘고 어떨 땐 직구처럼 오다가 뚝 떨어지고 또 어떨 땐 아예 수직으로 가라앉고, 이걸 어떻게 칩니까?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타자들이 남긴 말을 들어보면요, 그의 공을 무슨 마구,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묘사해요. 김재박 전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골프에서 뱀샷이라고 있잖아요. 공이 땅에 쫙 깔려서 가는 거. 공이 그렇게 날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쳐요? 공이 땅을 기어온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헛스윙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위력은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야구에 살아있는 전설, 타격의 신이라고 불렸던 오치아이 히로미츠. 이 선수조차 선동열에게 삼진을 당하고 나서 덕아웃에 와서 그랬대요. 방금 그거 슬라이더야? 난 싱커린 줄 알았는데? 타격의 신의 눈마저 완벽하게 속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김인식 감독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요. 선동열 슬라이더? 저건 메이저리그 애들 데려와도 못 쳐. 그냥 KBO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차원을 초월한 선수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 바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포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지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은 예측이 안 되는데 투수 표정에서도 아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쁜지 힘든지 불안한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선수로서는 완벽했던 통제라는 철학이 그가 리더가 되자, 즉 감독이 되자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0.54.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993년 선동열의 WHIP, 그러니까 한 이닝의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냈냐는 기록이에요. 0.54.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2이닝을 던져야 주자 1명을 간신히 내보냈다는 뜻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수치죠. 데이터로 증명된 그의 완벽한 통제력, 바로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마운드 위에서는 통했던 이 완벽한 통제가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양준혁, 이종범 같은 팀을 상징하는 슈퍼스타들과의 공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리더로서 그의 시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팀 내부의 문제였어요. 투수 혹사 논란, 스타 선수들과의 갈등.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2018년 아시안게임 때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논란으로 번졌고요. 급기야는 스포츠인으로서는 최초로 국회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서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했던 말입니다. 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 정서와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운드 위에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가 여론이나 세대 차이처럼 자기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너무나 뼈아프게 인정한 순간이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위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무척 복잡한 영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에는 정말 압도적인 빛이 있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생긴 짙은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봐야겠죠. 먼저 그가 남긴 빛, 바로 이 기록들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통산 평균 자책점 1.20, 0점대 평균 자책점을 무려 3번이나 기록했다는 거, 이건 그냥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앞으로 한국 야구 역사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한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했다는 증거, 말 그대로 유물 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산은 이렇게 극명하게 둘로 나뉩니다. 선수 선동열은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전설입니다. 이후에 등장한 모든 투수들의 절대적인 기준점이죠. 하지만 리더 선동열은요, 공정성 문제, 리더십 스타일,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 평생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결국 선동열이라는 인물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영웅을 그토록 원했던 한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완벽함이라는 이름의 왕관이 한 사람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가장 강력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의 전체 커리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완벽한 통제라는 건 정말 가능한 걸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완벽한 영웅을 원하는 걸까요? 선동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웅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이면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